첫째 밤 당신은 숲속 어둠에서 깨어납니다.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이고 그림자와 안개가 맴돕니다. 곧 밤이 오고 이 숲에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무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굶주려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저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요? 근처에 작업대와 도끼가 있어 편리하네요. 주변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으니 도끼질로 땔감을 모으는 게 당연하죠. 충분히 많은 나무를 베어내고 나무를 모으면 공터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세상이 당신 주위로 확장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이게 그렇게 나쁘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숲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이 당황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소리입니다. 주변에 거미줄로 덮인 나무 게시판이 있고 낡은 나무엔 실종된 내 아이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어둡지 않아 당신은 영웅이 되어 아이들을 찾기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으니까요. 캠프장 불빛을 벗어나 숲을 헤매다 사람들이 있었던 흔적을 발견합니다. 한때는 공중 화장실이었고 다른 캠프장들은 생명이 없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소원을 비는 우물과 안개 속에서 겨우 알아볼 수 있는 다른 건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경이 아니라 아이들을 찾아야 합니다. 몇 걸음 옮기니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몸을 돌리자 회색 늑대가 당신을 향해 달려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기지의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보급품을 갖추면 다시 나가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이곳에서 늑대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1부터 10일까지의 밤, 며칠 동안 밤과 낮이 지나면서 당신은 점점 배고픔과 두려움, 그리고 진정으로 길을 잃었다는 감각이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낮 시간 동안 당신은 숲으로 나가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내고 그 나무로 작업대를 업그레이드하며 다른 기본적인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위치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 나침반을 만들고 밤이 다시 당신을 기습하지 못하도록 해시계도 만듭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 무언가 숨어 있음을 압니다. 배가 고플 때 토끼를 사냥해 모닥불에 구워 먹습니다. 근처 나무 위집을 탐험하며 더 좋은 도끼도 찾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실종된 아이들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받은 숲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이 모든 걸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됐나요? 운 좋게 오래된 손전등도 발견했습니다. 밤에 다시 탐험할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늑대들이 당신에게 몰래 다가오기 더 어려워질 거예요. 어떤 밤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는데도 소름 끼치게 가까이에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캠프의 안전함을 뒤로하고 어둠 속에서 수색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배고픈 늑대 몇 마리에게서 도망친 후 당신은 손전등 불빛에 비친 크고 버려진 집을 발견합니다. 창문이 모두 판자로 막혀있고 오랫동안 사람이 산 흔적이 없습니다. 그때 건물 주변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늑대가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당신처럼 여기에 갇힌 다른 사람들이죠. 적어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얼굴 왼쪽으로 쇠뇌 화살이 스칠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무고하게 갇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로브를 입고 해골 모양의 가면을 쓰고 있으며 가면에는 사슴뿔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종교 집단의 이론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쇠뇌 화살을 쏘고 쫓아옵니다. 목숨을 걸고 캠프의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뒤 거기서 횃불과 피뢰침을 만드세요. 멋진 침대를 만들면 하루가 더 빨리 지나가지만 숲속 가면 쓴 광신자들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돕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10일부터 30일까지의 밤 이곳에서는 매일 밤 진짜 괴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불을 피우려면 나무를, 먹으려면 음식을 계속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먹이를 찾는 건 너만이 아니야. 주변에서 어두운 존재가 느껴집니다. 돌아보면 어둠 속 3m 높이의 거대한 빛나는 눈 2개가 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을 따라온 존재입니다. 이 사슴 같은 괴물은 어렴풋이 인간 형태로 뒤틀려 있으며 축 늘어진 턱에서는 침이 흘러내립니다. 이 사슴은 이 숲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괴물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공포에 질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캠프로 달려가고 그 흉측한 괴물이 몇 발짝 뒤에서 비틀거리며 따라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당신은 그 괴물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순간 당신은 캠프파이어의 따뜻한 불빛에 휩싸입니다. 사슴이 비명을 지르며 어둠으로 도망칩니다. 빛이 상처를 주네요. 알아두면 좋겠어요. 하지만 사슴만이 며칠마다 신경 써야 할 존재는 아닙니다. 사슴뿔 가면을 쓴 사이코패스 광신도들이 소규모로 당신 캠프를 습격합니다. 이제 사슴을 보고 이들이 무엇을 숭배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예전엔 당신과 같았을까요? 여기에 갇힌 사람들이 결국 저항을 포기하고 자신들을 집어삼킨 그 짐승을 자비를 바라는 헛된 희망으로 숭배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들이 어떤 이유든 위험합니다.
당신은 몇 번의 습격을 겨우 살아남고 밤이 끝나면 몸에 박힌 화살을 뽑고 치유제를 바릅니다. 사슴은 당분간 안 오지만 광신도들은 계속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며칠간 숲에서 보급품을 모은 뒤 이제 작업대에서 방역을 결심합니다. 캠프 주변에 곰덫을 여러 개 은밀히 설치합니다. 도끼를 잘 다루게 된 당신은 안개 낀 숲에서 삶을 더 편하게 해줄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몇 발의 탄환이 들어있는 리볼버입니다. 그 광신도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닥쳤는지 절대 모를 겁니다. 다음에 그들이 당신의 캠프를 습격하려고 할 때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면을 쓴 석궁병 한 명이 곰덫에 걸려 비명을 지릅니다. 그들이 재정비하기 전 당신은 리볼버로 군중을 향해 사격합니다. 당신이 몇 명을 쓰러뜨리자 남은 적들은 당황해 밤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을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을 쫓아 조준 사격하지만 돌진하는 사슴의 빛나는 눈이 총격전을 방해합니다. 당신은 당황해 몸을 돌려 사슴에게 총알을 모두 쏩니다. 하지만 총알은 괴물의 털로 덮인 피부에 튕겨나가 돌진을 막지 못합니다. 당신은 굶주린 괴물이 뒤쫓아오는 가운데 겨우 몇 발짝 앞서며 캠프로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캠프 불빛 아래로 돌아오자 괴물이 당신을 내버려 두고 그제야 모든 것이 실감납니다. 이 괴물을 죽일 수는 없지만 이 괴물은 30일부터 60일까지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슴 같은 공포를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와 비슷한 다른 존재들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으니 당신은 기지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심합니다. 남은 99일의 저주받은 밤을 버티려면 이것만이 선택입니다. 당신은 배고픈 늑대들을 피해 숲에서 묘목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기지 주변에 심기 위해 가져옵니다. 날이 지나면서 이 나무들은 자라나 기지 주위에 하나씩 벽을 형성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면 며칠에 한 번씩 몰려오는 광신도 군단이 낮 동안 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리볼버를 들고 고기와 가죽을 얻으려 늑대, 토끼를 사냥합니다. 왜 가죽이냐고요? 며칠마다 이 숲에 당신의 유일한 인간 동료인 배신자가 찾아오기 때문이죠. 당신이 모은 가죽을 주면 그는 자신이 가져온 물건들과 교환해줍니다. 음식과 보급품부터 더 좋은 무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 생활은 익숙해지지만 여전히 뭔가가 당신을 괴롭힙니다. 밤마다 여전히 아이들 비명과 울음이 들리나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굶주린 괴물들과 미친 광신도들에게 내맡겨진 아이들을 당신이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하지 않을 겁니다. 배고픔을 달래줄 보급품을 챙기고 당신은 근처에 있는 늑대 동굴을 찾아 나섭니다. 그곳에 아이들이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늑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와 치명적인 레이저 검을 든 공격적인 외계인들과 마주칩니다. 그들은 당신을 먹잇감으로 삼으려 다가옵니다. 당신은 치명적인 발사체를 피해 몸을 숙이고 빠르게 움직이며 리볼버로 방역해 그들을 외계 지옥으로 보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늑대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빛나는 눈에 늑대 무리를 쓰러뜨리고 상처 입은 끝에 당신은 어둠 속에서 겁에 질린 아이를 발견합니다. 당신은 그 아이에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으니 자신과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밖에는 괴물들이 있지만 당신은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고, 아니 최소한 지켜주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캠프로 데려가 침대를 추가로 만듭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 시간이 빨리 가지만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캠프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길 기다리다 불빛 밖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봅니다. 처음에는 사슴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다른 무언가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부엉이처럼 생긴 괴물로 앞서 봤던 사슴처럼 빛나는 눈으로 당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이 밤에 있다면 60, 90일째는 더 조심해 마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괴물들이 더 강해졌고 숲에는 당신을 노리는 굶주린 늑대들과 폭력적인 광신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캠프에만 있을 수 없어요. 여기서 나가기 전에 3명의 아이들을 더 구해야 해요. 30일간 늑대 동굴로 2번 가서 아이 2명을 구출합니다. 첫 임무는 은신 능력 덕분에 문제없이 성공하고 2번째 아이를 캠프로 데려옵니다. 하지만 3번째 구조 임무 중 캠프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끔찍한 괴물을 마주치게 됩니다. 밤이 찾아오고 또 다른 거대한 인간형 괴물이 당신을 쫓아 나타납니다. 램이라는 괴물은 염소와 닮았고 큰 곱슬 뿔로 나무 사이를 돌진해 나무를 부숩니다. 그 괴물이 엄청난 힘으로 당신에게 다가오자 사슴처럼 일반 무기에 약할 거라고 생각한 당신은 당황해서 손전등을 그 괴물의 얼굴에 비춥니다. 괴물이 포효하며 물러나고 당신은 캠프로 달려갑니다. 힘들지만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90일부터 99일까지의 밤, 여기서 나가기까지 9날이 남았고 모든 게 점점 더 위험해져요. 3명은 구했지만 4번째 아이는 아직 밖에 있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위험 없이 도망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아이를 두고 가면 평생 후회할 걸 알기에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실종된 아이 전단지가 있는 게시판을 확인합니다. 밖에 나가 소년이 숨은 동굴을 찾아야 캠프로 데려와 남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리볼버를 들고 숲으로 갑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나무 사이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낍니다. 사슴은 당신이 연민을 보이고 밤이 돼도 밖에 남아 있다가 자신에게 잡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캠프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호받지 못한 새 아이만 잡아먹으면 됩니다. 동굴로 가는 길에 당신은 괴물 같은 광신도들의 거대한 무리에게 기습을 당합니다. 그들은 모두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당신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무장도 잘 되어 있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굴에 도착해서 늑대들과 싸우고 아이를 구출할 때쯤이면 이미 해가 저물어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서자 사슴이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순간 마치 핏줄에 얼음이 흐르는 듯한 공포가 엄습합니다. 두렵지만 이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당신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온 힘을 다해 기지로 전력 질주합니다. 사슴은 빛을 피해 움츠러듭니다. 마지막 아이가 캠프로 돌아오자 시간이 빨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당신은 추가 침대와 구조물을 짓고 총을 들고 경계선에서 기다립니다. 감히 다가오는 광신도들이 있다면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99일째가 되자 숲에서 당신을 지켜보던 사슴이 하늘을 향해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지릅니다. 그 사슴은 어둠 속을 질주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어두운 심연으로 내려갑니다. 그 사슴은 부서진 하수관 쇠창살을 기어가며 어둠에 울부짖습니다. 용기만 있으면 아이들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도망칠 수 있다고 해서 정말로 숲을 떠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당신은 그 사슴과 모든 것이 밖에서 지켜보고 기다린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마인크래프트 첫 플레이 챌린지를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